이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일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아니 그까진가 조금 참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싸우고들 난리냐 이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누구는 남편이 뭐 마누라가 바람을 펴서 완전 풍지박살이 났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런 걸로 싸우냐 이러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마치 이 성격 차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참을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사람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걸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냥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여자라도 뭐 요즘 뭐 다 그런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야 그냥 애들 보고 참아라 아니면은 야 그냥 이혼해버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신들이 겪어보지 않으니까. 근데 이 성격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제로요 이 성격 차이 문제로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거나 심하게 나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심하게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이 분들의 이런 하소연을 들으면 정말 기가 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이 고통의 종류는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중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이는 어떠한 것이 더 참기 힘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성격 차이 문제는요 항상 서로 이 감정 대립이 항상 팽팽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행동도 최대한 조심하고 반대로 또 어떠한 트집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은근히 건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항상 핸드폰 녹음 버튼을 틀어놓고 대화를 해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붕괴돼 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불륜으로 인한 충격은요 이 불륜 배우자가 이 쇠몽둥이로 한 방에 내려쳐버려서 그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고 이 성격 차이는요 아주 얇은 회초리로 세게도 아니야 적당히 아플 정도로 톡톡톡톡톡톡 계속 내려치는 그러면서 사람을 완전 피말리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닌가 싶어요. 더욱이 이 상대방이 이 나르시시스트 또는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사람 피말라 죽습니다. 어느 50대 말 남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혼 당시에 이제 이혼 전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부인하고 그렇게 성격 차이 문제로 엄청 다퉜대요. 그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큰아이는 이제 직장을 구하고 독립을 한다 하고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하고 둘째는 이제 군대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아이들도 집에 없고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압박감에서 이제 벗어났고 이 벗어남과 동시에 또 허전함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감정,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싶어서 이제 외출을 자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사실상 아이들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진 못했어요. 왜냐? 남편은 아무래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좀 집안이 조용하다 이제 이런 느낌 외에는 특별한 뭐 아이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좀 생활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계속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 뭐 한다 하면서 계속 다녔는데, 근데 뭐 남편도 성격이 뭐 그렇게 못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일단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외출하는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또 집에 귀가하는 시간도 이제 막 새벽까지 들어오고 막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도 많았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한마디 했죠. 아니 도대체가 내가 있는데도 왜 나는 전혀 신경도 써주지 않느냐 하면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난리를 친 거죠. 내가 애들 이렇게까지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 정도도 다니지 못하느냐. 근데 이제 이러한 얘기는 이제 아내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얘기들 같아요. 이런 이제 싸움이 났을 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이제 주말에도 친구들과 등산을 가야 한다면서 이제 막 등산복 사서 입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화장하고 막 배낭 메고 그리고 나서 또 나갑니다. 오전에 나가면 또 이제 밤 늦게 들어온대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승질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싸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어떤 걸로도 이분들이 싸우냐면, 이 남편은요, 이제 좀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이 약간 좀 꼬들꼬들하게 약간 덜 익은 라면을 좋아한대요. 근데 아내는 푹 익은 라면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이들 부부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이 너무 이제 푹 익었으니까 이제 남편이 좀 잔소리를 좀 했대요. 아니 난 이렇게 푹 익은 거 싫은데 왜 맨날 이렇게만 해서 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남편이 먹던 라면 그릇을 확 뺏어가지고 그냥 싱크대에 그냥 부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남자가 돼가지고 맨날 이런 거나 투정하고 앉아있다,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의 행동에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는 여지껏 평생 돈 벌어다 주면서 이런 거 하나도 내가 제대로 못 얻어먹냐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누가 들으면 뭐 매달 뭐 수천만 원씩 벌어다 주는지 알겠네 이러면서 딸랑 그 몇백만 원 벌어다 주면서 저렇게 목에 힘주고 지가 굉장히 잘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엄청 이제 싸웠죠.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부 갈등은 계속되고, 이들은요 정말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계속 싸움만 했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 머리카락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지나가다 그걸 떼주려면은 아내가 남편의 팔을 탁 쳐버린대요. 왜 내 머리에 손대냐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남편이 이제 잘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아내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그냥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남편이 또 이거 갖고 화를 냈죠. 그러니까 또 아내는 아 그 옷 오래되고 낡아서 버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러면서 또 싸우고요. 하다못해 변기 올리고 소변 보고 안 보고 이런 문제로도 싸우고, 하여튼 정말 별의 별걸로 다 싸우더라고요. 이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부들은요 서로가 너 한번 제대로 된 꼬투리만 한번 잡혀봐, 이제 이 생각으로 계속 서로 견제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애들이라도 있으면 애들 목소리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신경이 좀 분산이 되는데, 이게 두 사람만 있으니까 온통 집에 들어오면 신경이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적막하고 숨이 막히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만세를 부른대요, 속으로. 아, 며칠은 편하고 좋겠다 하고요. 그전에는 애들이 있을 때는 아내가 여행을 가면요 좀 짜증이 났대요. 왜냐면 아내가 없는 동안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아내가 여행을 가고 며칠 없으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생활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여행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좋았대요. 정말 편안했답니다. 혼자 그 집에 앉아 있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슬금슬금 이제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이 남편 생각에는 차라리 돈을 더 주고서라도 또 며칠 좀 더 있다 와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아내가 오는 게 싫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아내가 또 새벽에 1시 정도 돼가지고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왔대요. 그러더니 그냥 소파에서 푹 하고 쓰러져서 앉더니 그냥 잠들어 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손에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 핸드폰을 이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핸드폰을 이제 딱 봤는데 패턴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평상시 아내가 잘 쓰던 패턴 이게 본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차례 막 시도를 해봤대요. 했는데 그게 열리더랍니다, 핸드폰이. 그래서 이제 또 카톡도 들어갔대요. 카톡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대여섯 명 정도가 모여있는 이제 단톡방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갔더니요, 뭐 남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도 있는 곳에서 한 대여섯 명이서 막 이런저런 정신없이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진도 공유를 하는데 이 사진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뭐 노래방 가서 뭐 끌어안고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한 거 막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서로 깔깔거리면서 그거 보고 뭐 누구는 저랬다 어쨌다라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톡방을 봤더니 어느 남자하고 또 1대1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더래요. 물론 그 대화에는 뭐 저속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불륜관계 아니야? 라는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의 대화 내용 수준이었대요. 그리고 또 이 갤러리를 들어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사진들이 쫙 나오는데 이 아내가 얼마 전 여행을 간 게 남자하고 단둘이 간 건 아닌데 이렇게 뭐 남자 두세 명, 여자 두세 명 이렇게 단체로 여행을 갔던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막 같이 찍고 있는 사진들도 있고 그 사진을 보니까 남편이 알고 있는 아내의 친구들도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 사진들을 다 캡처하고 대화 내용도 캡처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전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내한테 말했죠. 너 이러고 다니더라 저러고 다니더라 하면서 그걸 보여줬대요. 자기 핸드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해 하면서 막 버버버벅 거리고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남편은 이제 출근을 했고 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다시 정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음식 같은 거 쫙 해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 아내를 가만히 많이 생각을 해봤겠죠. 저 사람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답답한 마음에 나가 놀다가 이렇게 어울리게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나 이거 다 증거 지워줄게 라고 하면서 그걸 다 삭제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 아내가 또 나가더랍니다. 다시 그 전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때 남편이 내가 이걸 지워가지고 저 인간이 다시 저렇게 돼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요, 그 핸드폰을 복구하는 그런 업체에 찾아갈까도 생각했었대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의 그런 사실들을 알았을 때 네가 남자를 만나? 불륜 짓을 해? 네가 이러고 돌아다녔다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너 잘 걸렸어 이런 생각만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남편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가 남자가 있던지 말던지 난 그 관심도 없다. 그냥 난 네가 남자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네가 싫고 너하고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굳어져 버리니까 그 복구하는 비용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너도 나하고는 살기 싫지 않느냐, 너 편한 대로 살아라, 나도 좀 속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럼 하루 이틀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아내가 그래 그럼 이혼하자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통장에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거 얼마나 모아놨냐,
그거 나눠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아니 무슨 돈이 있냐 이러면서 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좀 황당했죠. 아니 내가 그동안 계속 벌어다 준 돈 모아놨을 거 아니냐, 일부는 뭐 생활비는 쓰더라도 했더니 아내가 야 그거 너는 어떻게 벌어다 온 것만 생각을 하느냐, 왜 쓴 생각은 안 하느냐 이러면서 항상 돈이 부족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면 뭐에다 썼는지 좀 말해봐라, 매달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데 이 아내는요 끝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적어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이 그때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이 부인의 통장 내역을 보려면 그냥은 안 되고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아내하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서 협의 이혼으로 끝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재산 분할 협의 각서를 이제 제가 써드렸죠. 써드리고 이제 그날 집에 가서 그냥 아내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재산 분할로 그냥 끝냈어요. 그냥 아내 통장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협의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혼 후에요, 이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는 지인과 아내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러고 다닙니다. 남편이 성격이 쪼잔해가지고 맨날 잔소리하고 이런저런 트집 잡아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랍니다. 근데 이제 남편도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라, 그리고 남의 입에 자꾸 자기 부부 문제가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그냥 서로 안 맞아서 이혼했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말았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고 이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남편은 이제 60이 훨씬 이제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아내분은 거의 이제 50대 말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3년 지나서 이제 그 남편분하고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남편분한테 제가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막 고개를 저으면서 왜 외롭니에요? 자기는 이렇게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헤어지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한 80% 이상이 줄어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렇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만 마주치면 싸워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때는 아내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아내한테 뭐 남자가 있던 없던 그런 거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무나 싫으니까 남들 같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한 이러한 행위들이 자기는 아무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아내한테 고맙대요. 신경 쓰지 않게 너무나 싫게 만들어줬으니까. 참 이 말이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이해는 가더라고요. 아, 얼마나 싫었으면 이런 불륜 사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혼 후 그 남편분은 여전히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면에도 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반면에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만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니 재산 분할을 뭐 평생 놀고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요, 아내의 그런 게 좀 싫었대요. 뭐 이미 이혼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상관 안 하면 되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 더 늙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면은요, 그게 자기 가슴에도 좀 남을 것 같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이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게 미운정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남편분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자주, 수시로 자기를 이렇게 보러 아이들이 자주 온대요. 그럼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뭐 때로는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지낸답니다. 아이들하고는요. 그랬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먹는 게 걱정이죠. 사실상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사 먹잖아요. 그러면 지겨운 거거든요. 저도 서초동에서 근무하면서 그 동네 밥을 30년을 먹으니까 이제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점심, 뭐 아침은 뭐 건너뛴다 하더라도 뭐 점심, 저녁을 계속 밖에서 사 먹어야 되니까 이분도 집밥이 이렇게 먹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됐던 어디가 됐던 인터넷 정보가 좋으니까 이제 간편하게 요리를 알려주는 영상들도 많아서 그거 보고 이제 남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요리를 만들어서 맛있게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 집에 갔었거든요. 갔더니 냉동고에 야채, 뭐 양파, 감자, 뭐 버섯,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소분돼가지고 다 이렇게 얼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찌개 같은 거 있을 때마다 그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끓여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무슨 조림 양념, 찌개 양념, 이게 이제 팩으로 이렇게 조금씩 담아 있어갖고 그거 딱 덜어서 물 넣고 끓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파는 거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실 남자가 혼자 살면 괜히 뭔가 좀 치근해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이 남자들도요,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자들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남자 의뢰인분들 중에서도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고 그렇게 혼자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했던 남편들도요, 소송 과정 중에서 그래 이렇게까지 싫다는데 같이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같이 산다 한들 이게 같이 살아지겠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결국 이혼에 응하고 깔끔하게 재산분을 해서 이제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혼 안 했으면 너 어쩔 뻔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재미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모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친구들도 이렇게 사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터넷 모임이라는 게 불륜을 저지르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강도가 들면 나를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칼이지만 엄마가 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혼자 계신 분들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 관리 잘 하면서 밝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